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저에게는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남편과 살다 보니 시댁과의 마찰은 거의 일상이었고 친정보다 시댁을 더 중요시하는 남편을 보며 서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노력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인 남편을 보며 저도 참고 잘 넘겼는데 제 여동생이 결혼할 때 남편이 준비한 선물을 보고 이혼 결심을 했습니다. 뻔뻔한 남편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아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는데요. 대체 남편이 제 동생에게 준 선물이 어떤 거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열을 내며 이혼 결심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남편 놈 인생을 나락으로 보냈는지 지금부터 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 소개로 만나 2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둘 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직장인이었고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둘 다 서로 모아둔 돈을 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양가 도움 없이 알아서 준비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따로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기대도 안 했고 도움받을 생각도 없었기에 섭섭한 건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도 아무것도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아빠는 나중에 돈 필요할 때 쓰라고 하시며 3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아빠, 나도 돈 있어. 돈 없어서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돈 쓸 곳이 꼭 생겨. 그러니까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어. 남자든 여자든 여윳돈은 있어야 해. 죄송해서 안 받겠다고 했지만 아빠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하셨고 살면서 힘든 일 생기면 언제든 친정으로 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가진 돈으로 전세를 넣고 남은 돈으로는 예식에 필요한 걸 준비했어요. 예식이나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양가에서 따로 요구하는 게 없으니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과 싸울 일도 없었고 생략하는 것도 많아서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도 느꼈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늘 성실했고 여자 문제로 속 썩인 것도 없었고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댁에서는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남편이 자영업이라 그보단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저를 보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죠. 결혼하고 1년간 저희는 신혼이라 아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댁 친척분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그동안 일하며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그렇게 번 돈을 쓰지도 않고 다 모았는데 결혼 준비를 할 땐 전 그런 돈을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알고 보니 그 돈은 모두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시댁에서 내색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아까 그 얘기 뭐야? 무슨 얘기? 자기가 결혼 전에 번 돈은 다 어머님이 관리하셨다며. 그랬지. 그런데 엄마가 곧 주실 거야. 남편이 말하길 어머님이 그간 돈 관리를 해주셨는데 결혼하면 통장을 준다고 약속하셨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그 얘기를 어머님한테 직접 들은 적이 없었죠. 액수를 물어보니 적은 돈도 아니었는데 엄마가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봐. 항상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일해서 번 돈이니 제가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 없어도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아예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끔 생각날 때마다 물어보면 엄마한테 어떻게 돈 달라고 말해. 그냥 우리가 벌어서 또 모으면 되지 뭐. 이러길래 저도 더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가끔 그 돈 얘기를 한 건 제가 그 돈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일하면서 돈 들어갈 때가 종종 있다 보니 대출을 받는 것보다 그 돈을 받아서 쓰는 게 더 낫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암튼 저와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이 버는 돈을 시모가 관리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결혼 전의 일이니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시댁과는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하고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니, 좋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고 추석 명절이 되자 그때부터 시모가 어딘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고부 갈등도 없고 시댁과 편하게 지내는 집이 많다고 하지만 저희 시댁은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 때는 친척분들 앞에서 며느리 아껴야 한다며 설거지도 안 시키던 어머님이었는데 1년 지나고 나니 남편은 두고 저한테만 일을 시켰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가서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게 불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와 주방에 둘이 있을 때면 얘기를 쉬지 않고 하셨어요. 그것도 같은 얘기만 반복하셨죠. 좋은 얘기도 계속하면 듣기 싫어지는데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 예단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결혼 전에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난 그땐 몰랐지. 그런데 너희 결혼하고 나서 주변에서 예단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냥 할 걸 그랬나 싶어서. 남편이 시댁에 다 얘기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러실 때마다 저는 남편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럴 때면 또 어머님이 됐다 이러고 마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어머님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이상한 말씀을 하셔도 저보다 어른이고 남편의 어머니이니까 예의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서 기본적인 도리도 제대로 해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오겠다 싶어서 어머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선을 넘는 어머님에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어린애도 아니고 저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지켜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시는지 아침을 잘 챙겨 먹이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아침 먹고 출근했어요. 우리 현수도 먹었고? 네, 같이 먹었어요. 그래, 잘했다. 뭐 여기까지는 평범한 대화라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남편의 밥은 물론 살 좀 찌우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넌 얼굴이 통통하니 전보다 살이 찐 것 같은데 혼자만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거야? 아니요. 음식은 현수 씨가 더 많이 먹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제 현수가 집에 다녀갔는데 너무 말랐어. 그 정도면 딱 좋죠. 배 나오면 아저씨 같잖아요. 아니, 나이가 몇인데 아저씨야? 나이가 들수록 살이 좀 있어야 보기 좋은 거라고. 암튼 살 좀 먹여서 살 좀 찌워. 이런 말도 하도 들으니까 이제는 이력이 날 지경이었는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셔서는 예, 넌 전화 좀 자주 해라. 얼굴도 자주 못 보는데 통화라도 해야지. 안 그래? 어머님, 저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중인데. 누가 회사인 거 몰라? 뭐 5분도 통화 못 해? 어머님이 자꾸 저 근무 중에 전화하시면 저 눈치 보여요. 그냥 이참에 회사 그만둘까요? 현수 씨 혼자 돈 벌라고 하고 저 집에 있으면 어머님하고 종일 통화도 할 수 있는데. 뭐? 그건 아니지. 알았다, 알았어. 퇴근하고 전화해, 그럼. 회사인 걸 잘 아시면서 어머님은 용건이 있으면 아무 때나 전화부터 하셨고 특히 남편에게 용건이 있어도 저에게 전화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직접 전화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혹시나 일하는데 전화하면 방해가 될까 봐 저에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니 어머님과의 통화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이라도 정신이 좀 제대로 박힌 사람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친정에도 잘하더니
점점 계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시댁을 그렇게 챙기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희는 항상 시댁을 먼저 갔고 하루 자고 친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 때는 시부모님이 친척분들과 여행을 가게 되시면서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 처음으로 친정부터 가게 되었어요. 친정에서는 당연히 좋아하셨고 연휴가 길어서 친정에 이틀간 있다가 집에 왔습니다. 남은 연휴는 둘이 보냈고요. 그런데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자기야, 내일 금요일이니까 퇴근하고 바로 엄마 집에 가자. 시댁?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주말 동안 자고 오려고. 갑자기? 왜? 갑자기라니. 우리 저번 명절 때 처가 가서 이틀 자고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똑같이 이틀 자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무슨 논리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 날도 아닌데 친정에 가서 자고 오자고 한 것도 아니고 명절에는 늘 그랬는데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명절이라 자고 온 거잖아. 알아. 그런데 이번 명절은 우리 집은 아예 안 갔잖아. 시부모님 여행 가셔서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간 건데 왜 그래? 암튼 공평해야지. 안 그래? 그래서 저는 혼자 자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같이 시댁에 안 갔다고 며칠간 남편은 삐져 있었습니다. 저도 약속이 있었기에 갈 수가 없었어요. 효심이 넘치다 못해 아주 지극한 남편은 이런 일 말고도 항상 친정과 시댁은 똑같이 해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말만 그랬을 뿐 친정보다 시댁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하던 자영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더 손해보기 전에 접고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자기 일만 하다가 회사를 알아보려니 취직할 회사가 그리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대기업은 꿈도 못 꾸고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편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다시 자기 사업을 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사실 전에 비해 정말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돈 들어가는 건 제가 부담하고 살았습니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남편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야근을 해서 수당을 더 받아도 그리 많은 월급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노는 사람들도 많은 요즘 남편이 일하고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자주 집으로 오라고 하시다가 제가 회사 일로 바쁘고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안 갔더니 이제는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들 며느리 사는 집에 오신다는데 오시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 자주 오셔도 싫은 내색하지 않았는데 오시면 살림 간섭은 기본에 시모가 한번 다녀가면 남편과는 꼭 싸웠습니다. 남편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오면 청소도 좀 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는데 왜 그래? 내가 청소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오시는 건 좋아. 그런데 오셔서 왜 자꾸 서랍을 마음대로 열어보시는데 나도 직장 다니느라 평일엔 청소 못하는 거 알면서 어머님이 평소에 왜 청소를 안 하냐고 하실 때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거기다 뭐라고 하냐? 엄마 눈에 내가 괜히 마누라 편든다고 하실 게 뻔한데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리고 장모님도 우리 집 오시잖아.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 그래. 우리 엄마도 오시지. 그런데 지난달에 한 번 오셨고 이번 달은 여태 오신 적 없어. 그것도 오시기 전에 꼭 전화하고 오시고. 남편은 친정엄마도 오시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면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엄마는 어쩌다 한 번 오시는데 밑반찬 만들어 오시고 저녁까지 해주고 가셔. 그게 맛있다고 2그릇씩 먹었던 사람이 누구더라? 그런데 어머님은 오셔서 살림 지적만 하시고 저녁 차리라고 하시는 분 아니야? 툭하면 시댁에 오라고 할 때도 일 끝나고 너무 피곤했지만 그래도 갔어. 안부 전화 좀 자주 하라고 하셔서 매일 출근해서 짧게라도 했고.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내가 그럼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하냐? 그래, 그럴 수는 없겠지.
여기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참는다 쳐도 나한테 말도 없이 어머님한테 비밀번호 알려드린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은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사실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도 아니어서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남편과 싸웠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제야 말귀를 좀 알아듣더라고요. 며칠 뒤 어머님은 또 저희 집에 오셨는데 와서 벨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이미 얘기해서 비밀번호를 바꿨기 때문에 어머님은 현관에서 비번을 누르다 남편이 문을 열어드려서 들어오셨어요. 아니, 왜 이게 안 맞냐? 그게요, 바꿨어요. 뭘로? 바꿨으면 말을 해야지. 몇 번이야? 적어줘. 앞으로 오시면 벨 누르세요. 저희가 열어드릴게요. 왜? 혹시 소민이 네가 바꾸자고 했냐? 아니, 엄마 내가 바꾼 거예요. 얼마 전에 앞동에서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경찰도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현관 비번은 자주 바꾸는 게 좋다고 해서요. 그랬어? 그럼 바뀐 거 알려줘. 알려드려도 제가 수시로 바꿀 거라 그냥 오실 때 연락 주세요. 시몬은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 저렇게 얘기하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자마자 주방부터 들어가 상태를 확인했고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정리는 잘 되어 있는지 냉장고에 못 먹는 건 없는지 살펴보셨습니다. 항상 있는 일이라 또 그러시는구나 하고 그냥 있었는데 엄마, 오시면 그냥 편하게 계시다 가세요. 여기저기 둘러보지 마시고요. 아니 왜? 그래도 살림은 잘하고 사는지 봐야지. 저랑 소민이가 알아서 할게요. 현수 너 엄마한테 왜 그래? 현지 곧 결혼하는데 현지가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아니 그 집은 애들한테 전혀 터치 안 한다고 했어. 거봐요. 엄마도 딸은 결혼해서 편하게 살았으면 하시면서. 그래. 알았다. 잔소리 안 하마. 나 그만 갈란다. 오자마자 가시게요? 네 저 편하게 해주라며. 아유 엄마. 됐어. 어차피 잠깐 있다가 가려고 들른 거였어. 나오지 마라. 그렇게 언짢은 표정을 하고 가신 이후로 시몬은 집에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좀 변한 것 같더라고요. 항상 시댁과 친정은 똑같이 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었고 말은 그랬지만 시댁을 더 챙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댁에 가자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시모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고 저를 부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내가 잘 말씀드렸어. 엄마가 그동안 너무했지. 내가 이해 못해서 미안해. 나한테는 엄마니까 편해서 네가 불편한 줄 몰랐어. 당연히 너도 편한 줄 알고. 앞으로 엄마가 조심한다고 했어. 정말? 그렇다니까. 그리고 혹시나 엄마가 또 그러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 내가 해도 돼. 그래도 내가 말하면 엄마가 다른 말씀을 안 하시니까. 또 괜히 자기가 말하면 엄마하고 사이만 나빠지잖아. 그냥 내가 말하고 내가 욕먹는 게 나아. 남편 덕분에 훨씬 편해졌는데 제가 시모와 자주 마찰이 있다 보니 남편은 더 신경 써서 제가 시댁에 갈 일을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때 이사를 앞두고 있던 중이었는데 시모와의 일이 잘 해결되고 나서 기분 좋게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거실 베란다 공사와 작은 방 누수로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어요. 한 번에 시공을 할 수는 없었고 급한 대로 누수 공사 후 거실 베란다 공사는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명절이나 생신 말고도 가족끼리 다 모여서 식사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든 말든 아무 때나 전화를 하셔서 시댁에 오라고 하실 때가 정말 많았는데 남편이 나서면서 그런 전화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결혼 선물로 뭘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지영이 결혼하는데 뭐 하면 좋을까? 글쎄, 처제가 따로 뭐 갖고 싶다 이런 거 있었어? 아니?
얘기한 건 없는데 냉장고 어때? 냉장고? 신우가 결혼할 때 저희가 냉장고를 선물해 줬는데 그래서 제 동생이 결혼할 때도 냉장고를 사주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좀 고민을 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누가 냉장고를 선물로 해? 어? 아가씨도 냉장고 받고 잘 쓰고 있다고 했는데 왜? 그건 그때고. 그러지 말고 내가 냉장고보다 더 좋은 걸로 보낼 테니까 걱정 마. 자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괜히 돈 더 쓰지 말고 그냥 비슷하게 하자. 냉장고도 비싼데 더 좋은 거 뭐 사려고. 아이, 글쎄, 내가 선물로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남편은 그간 친정에 신경 못 쓴 것 같다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야 한다면서 냉장고는 너무 흔한 선물이라 자기가 따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결혼 선물은 남편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반찬을 해놨으니 가지러 오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모와 사이가 좋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아예 안 보고 살 것도 아니어서 오랜만에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오랜만이다. 바쁜데 오라고 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조금씩만 했어. 먹고 반찬통은 대충 씻어서 우리 현수 편에 보내. 네, 그럴게요. 잘 먹을게요, 어머님. 오랜만에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현수가 너 힘들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얼굴 본 지도 좀 됐고 이사하고 정리는 잘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불렀어. 네, 짐 정리는 잘했는데 아직 베란다 공사가 남아서 그게 좀 신경 쓰이네요. 그래 뭐.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니. 나중에 공사 다 끝나면 집 구경이나 시켜줘. 네, 그럼요. 그런데 반찬통을 들고 나가려는데 시댁 거실에서 못 보던 가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언제 사셨어요? 그거 좀 됐는데. 네가 요즘 통 안 와서 몰랐구나. 좋더라. 현수가 사줬어. 아, 그래요. 너네도 한 대 사서 써봐. 피곤할 때 누우면 피로가 아주 싹 풀리고 좋더라고. 네, 그럼 저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저는 집에 도착 후 바로 창고로 가봤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안 쓰는 제품을 창고에 보관했거든요.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는 세대별로 창고가 있어서 부피가 큰 물건들을 보관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갔다가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딱 봐도 비싼 물건만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가져갔는지도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와 남편에게 따져 물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생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요. 그걸 보고는 너무 기가 막혀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언니. 이게 뭐야? 형부가 오늘 선물이 도착할 거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아까 받은 거야. 이걸 결혼 선물로 보낸 거라고?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집에 들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그게 뭔데? 저는 동생이 제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을 보냈던 걸 그대로 남편에게 보여줬는데요. 아, 이거 내가 말한 거 처제 결혼 선물. 오늘 받았나 보네.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장난이라니? 이 그림 내 친구가 직접 그린 거야. 남편이 동생에게 결혼 선물이라면서 보낸 건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화가도 아닌 남편 친구가 그린 그림을 선물로 보냈는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더 기가 찼습니다. 그냥 아가씨한테 보냈던 냉장고로 똑같이 보냈으면 됐잖아. 이게 뭐야? 냉장고는 우리가 안 사도 되는 거지만 이 그림은 나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거라니까. 뭐? 성은이가 요즘 그림 배우고 있는데 진짜 신경 써서 그린 거라고. 내가 특별히 부탁해서. 그림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비싸지는 거 알지? 그거야 유명 화가한테나 해당되는 말 아니야?
내가 볼 때 성훈이 걔 그림 소질 있어. 금방 유명해질 거라고. 그렇게 되면 저 그림에 억대 넘는 건 순식간이야. 얼마를 주고 샀냐고 하니 친구라서 특별히 그냥 공짜라고 그려줬답니다. 그래도 그냥 받는 게 미안해서 다시 가서 5만 원을 주고 왔다는데 그 말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그 그림이 언젠가 아주 비싸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그림을 그렸다는 남편의 친구는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고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도 누군가에게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집에 방 하나를 화실로 만들어서 그림 그리는 걸 보고 따라 해본 거였습니다. 동생이 보내온 사진 속 그림을 보면 정말 제가 발로 그려도 그것보단 더 잘 그리겠다 싶을 정도로 한숨만 나올 수준이었어요. 요즘 누가 냉장고를 사냐며 더 좋은 선물을 해주겠다고 제 앞에서 큰 소리 치던 남편놈이 너무 믿고 짜증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이미 남편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 그림 사건까지 터지고 나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아는 분을 통해 용달차를 끌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니,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부른 적 없는데? 제 물건 가져가려고 왔어요. 네 물건? 어제 뭐 놓고 간 거 있어? 남편이 제 물건을 여기에 놓고 갔길래 그거 다시 가지고 가려고요. 뭐? 아니, 뭔데 그래? 저는 같이 온 기사 두 분을 들어오시게 했고 거실 안쪽에 자리하고 있던 안마의자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청소기와 미니 냉장고는 물론 그동안 남편이 저 모르게 시댁에 퍼날랐던 살림살이를 전부 찾아냈습니다. 아니 잠깐만.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걸 네가 뭔데 가져가냐? 우리 현수가 쓰라고 사준 건데. 어머님 아들이 그래요? 이거 직접 샀다고? 그래. 하긴 제가 구입하고 아껴 쓰던 것들이라 거의 새 것처럼 보였겠네요. 그런데 이거 제 거예요. 제가 산 거고 이사하면서 수리 끝나면 다시 올리려고 창고에 보관하는 것들이라고요. 얘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저는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는 가전을 챙겨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크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장난이 심하잖아. 장난 아닌데? 네 눈엔 장난으로 보였어? 그걸 다 가지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원래 내 물건이라 찾아온 것 뿐인데 뭐 문제 있어? 너 그거 절도야? 절도? 내 물건 내가 가지고 온다는데 절도라니? 그리고 네 말대로 내가 시댁 물건 훔쳐온 거라고 해도 법적으로 가족이라 친족 상도례 때문에 절도죄 형이 면제될 텐데 어쩌냐? 그리고 이 절도죄가 정말 성립된다면 애초에 네가 나 몰래 내 물건 훔쳐서 시댁에 갖다 준 거니까 네가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겠네. 안 그래? 아니, 너 그 물건들 안 쓰는 거잖아. 안 쓰니까 창고에 두고 방치한 거 아니었어? 누가 그래? 안 쓴다고? 우리 집 수리 끝나고 정리되면 그때 쓸 생각으로 창고에 보관 중이었는데?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난 창고에 계속 있길래 네가 별 얘기도 없어서. 나 분명 말했는데. 수리 끝나는 동안 물건들 창고에 둘 거라고? 그랬나? 생각이 잘... 됐고 우리 이혼하자. 뭐?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이야? 이런 일? 그럼 이혼은 어떤 일로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니네 집은 아주 엄청나게 챙기면서 우리 친정은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는 거냐? 처지한테 선물한 그 그림 때문에 그래? 왜? 마음에 안 든다고 해? 그럼 내가 성훈이한테 다른 그림으로 다시 그려달라고 할게. 그럼 되겠어? 필요 없어.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릴 그림이면 네가 다 가져가서 나중에 팔면 되겠네. 어디서 그림의 글자도 모르면서 그림이랍시고 그려서 선물을 주냐? 대충 붓으로 물감 찍어서 휙휙 그리면 그게 예술작품이 되는 거야? 아니 소민, 내 이름 부르지 마. 가족이니까 챙기고 사는 거? 나 이해해. 그런데 모든 양가 똑같이 하자고 했던 거 너였어. 뭐 하나라도 친정에 더 가는 게 있는 거 같으면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서 무조건 시댁에 더해야 직성 풀렸던 것도 짜증났지만
네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이건 아니지. 내가 너 몰래 네 물건 훔쳐서 친정에 갖다 주면 좋겠냐? 법으로 처벌 안 한다 해도 부부 사이에 지킬 선은 있는 거야. 내가 널 뭘 믿고 같이 사냐? 남편은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고 나가버렸는데요. 그 사이 시모가 왔습니다. 어디 있냐? 뭐가요? 내 물건 어디 있냐고! 우리 아들이 나 허리 아프다고 매일 쓰라고 하면서 사준 안마 의자! 그거 비싸게 주고 산 거라고 했어! 맞아요. 그거 엄청 비싼 거예요. 제가 직접 결제한 거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카드로 산 거. 오래 쓰려고 일부러 좋은 걸로 샀었는데 본인이 샀다고 하던가요? 저는 카드 앱을 열어 결제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가 시댁에서 가져온 물건을 다시 내놓으라며 짜증을 있는 대로 내더라고요. 당장 안 내나? 필요하시면 직접 사시던가 아니면 어머님 아들한테 이번에 진짜로 사달라고 하세요. 도둑처럼 몰래 훔쳐가지 말고. 뭐라고? 도둑? 지금 내 아들이 도둑이다 이거야? 그럼 뭔데요? 이게 도둑이 아니면 뭔데요? 시모는 원래 입이 좀 험한 스타일이었는데 이날은 잔뜩 화가 났는지 저한테 쌍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들어왔는데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현수야, 내가 안마 의자랑 냉장고랑 청소기랑 가져간 거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못 준대. 네가 산 거 맞는 거지? 나한테 그랬잖아. 직접 주문한 거라고. 빨리 사과하세요. 어? 내가 왜? 엄마 지금 소민이한테 욕했잖아요. 저 다 들었어요. 제가 욕먹을 짓을 했잖아. 소민이 말이 맞아요. 그거 다 소민이가 산 거예요. 뭐? 그러니까 빨리 사과하시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들은 시모는 순간 당황하는 듯 하더니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못해. 네가 샀다고? 그래. 네가 샀어도 너넨 부부잖아. 네 물건이면 내 아들 물건이기도 하지. 그런데 시어머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드냐? 응?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쓰고 있는데 뺏어가? 엄마 그만해요. 일단 가세요. 제가 나중에 더 좋은 거 사드릴게요. 아니, 너 왜 웃냐? 웃음이 나네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뭐? 혹시 성훈 씨가 그린 그림? 그림이라니. 아니에요. 아무것도. 빨리 나가세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시모는 남편한테 억지로 떠밀리듯 나갔는데 큰소리치고 나갈 때는 언제고 남편은 시모가 돌아간 다음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실수? 너한테 물 하나 볼걸. 미안해, 소민아. 실수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지 않아? 넌 계획적이었잖아. 무슨 계획적이야. 그냥 단순히 안 쓰는 물건 같아서 창고에만 두기 아깝잖아. 먼지만 쌓여가니까 엄마 허리도 아프시고 해서 쓰시려고 해야겠다 한 건데.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정상이지. 그래서 내가 실수라고 했잖아. 너 계속 헛소리 할래? 정말이야. 어머님이 반찬 가지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러시더라. 네가 안마의자 가지고 시댁에 갔던 날 어머님한테 그랬다며? 이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너한테 먼저 연락하라고. 자주 부르지도 말라고. 그거야 너 힘들까 봐.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너랑 크게 싸우고 나서 내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된다고 하길래. 그리고 시댁에 가서 잘 말씀드렸다고 하길래. 그래서 어머님도 뭔가 느끼신 게 있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 내가 시댁에 가면 내 물건 보게 될 테니까 그거 모르게 하려고 어떻게든 시댁에 내가 안 가게 하려고 했던 거였잖아. 난 그것도 모르고 한동안 시댁에 안 가서 어머님이 오랜만에 연락하셨길래 기분 좋게 갔어. 갔더니 떡하니 거실에 내 안마의자가 있더라. 거실벽에는 청소기가 있고. 그래도 이 엄마는 안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네 말대로 우린 부부고 부부 사이에 물건 좀 썼다고 그게 이혼 사유가 되냐?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재판상 이혼 사유를 보면 말이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 나랑 결혼하고 네가 그동안 시댁에 나 몰래 용돈 들였던 거 그거 치사하게 내가 말하든? 네가 번 돈으로 부모님 용돈 드린다는데 누가 뭐래? 그런데 넌 어떻게 했냐? 내가 친정에 시댁보다 뭐라도 하나 더 주는 것 같으면 기분 나쁘다고 대놓고 뭐라 하고 친정에 이만큼 했으니 시댁에도 이만큼 하자고 했던 사람이 너 아니었냐? 그런데 난 너처럼 뒤에서 몰래 용돈 주고 선물 주고 그러지 않았어. 안 그럴게. 어? 이제 안 그런다고. 정말이야. 미안. 늦은 것 같다. 내가 노력한다고. 뭐든 너하고 상의하고 내 마음대로 이러지 않을게. 어? 이미 신뢰가 깨져버렸잖아. 나더러 평생 너 의심이나 하면서 살라는 거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네가 다음엔 또 뭘 훔쳐서 시댁에 갖다 줄까 이런 생각하고 살아야 하냐? 네 동생 결혼할 땐 오빠로서 체면이 있으니 냉장고 정도는 사줘야 한다고 해놓고 내 동생 결혼하는데 어떻게 그딴 그림을 선물로 주냐? 유치원생이 그래도 그거보단 잘 그리겠다.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아주 싹싹 빌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하면 사업 자금을 구할 곳이 없어지거든요. 시모 때문에 제가 힘들어할 때 남편이 나서서 시모와 갈등 없이 편하게 살게 되어 다행이다 싶었고 남편 역시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친정에도 치사하게 굴지 않고 잘하려고 하니 고마웠고요. 그래서 남편과 전보다 대화도 많아졌는데 그때 남편이 다시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자기 일을 하던 사람이라 이해는 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벌이도 시원찮고 누구 밑에서 일하려니 만족하며 일을 못했었겠죠. 그래서 남편은 다시 자기 일을 하고 싶은데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저에게 의논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비를 조금씩 하던 중이었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제가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사업 자금을 다 해줄 거라 믿고 있었기에 이미 일을 여기저기 벌려놓은 상태였는데 이혼하면 혼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죠. 내가 정말 노력한다니까. 미안. 너한테는 신뢰가 가지 않는데 어쩌냐? 그럼 내 사업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약속했잖아. 사업 돕기로. 네가 자금 해준다고. 우리 같이 사업하는 거 아니었어? 그거야 우리가 계속 부부 사이가 지속될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지. 이혼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그걸 바라는 게 말이나 돼? 제정신이야? 안 돼. 무조건 해줘야 돼. 나 구상 다 해놨다고. 저는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고 시댁만 우선인 남편을 보며 더는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저는 창고에 고가의 물건을 보관하게 되면서 따로 CCTV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매월 금액을 내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영상이 저장되어 있어서 저장 기간도 길었고 그 덕에 따로 물건을 꺼내가는 남편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할까봐 CCTV 영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거기다 시모가 툭 하면 저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욕을 할 때가 종종 있어서 녹음을 해둔 게 있었는데 한동안 시모와 갈등이 없어지면서 잊고 살았다가 이번 사건으로 녹음 파일도 찾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니 참 이혼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듣던 대로 진흙탕 싸움이었죠. 그래도 이런 사람과 제 인생을 같이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쉬운 쪽은 제가 아니라 전 남편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사업한다고 투자를 받아 쓴 탓에 당장 갚아야 할 돈이 많은 상태였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붙잡고 다시 잘 살아보자고 하다가 제가 마음이 확고한 걸 알고는 다시는 보지 말자고 화를 냈던 사람이었는데 돈이 급했는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더니 여긴 어쩐 일이야?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 설마 나한테 무슨 용건이 있어서 왔어? 아무리 그래도 그 사이에 내 번호를 차단까지 했냐? 연결이 안 되던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연락할 일 없잖아. 그런데 전 남편은 집 앞까지 찾아와 놓고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라고 하고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기! 나 좀 힘들어서 그런데. 그런데? 돈 좀 해줄 수 있어? 뭐? 오죽하면 내가 널 찾아왔겠어. 내가 좀 급해서 그래.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고. 내가 널 뭘 믿고? 차용증 쓸게. 그럼 돼? 미안. 차용증도 아무한테나 써주는 거 아니야. 전 남편은 돈이 급하다며 대출도 막히고 돈 넣을 곳이 없다면서 저에게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빌려줄 이유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혼한 전 남편이고 신뢰를 잃어서 이혼한 사이인데 제가 뭘 보고 돈을 빌려주나요? 그래서 바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생각해봐.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방법? 그게 뭔데? 네 친구한테 그림 몇 점 더 그려달라고 해봐. 뭐? 그걸로 돈 구해보면 되잖아. 너 지금 장난하냐? 내가 걔보다 더 잘 그려. 그딴 그림을 가지고 나더러 뭘 어쩌라고. 그냥 줘도 가져갈 사람이 있겠냐? 그래놓고 내 동생한테는 나중에 억대로 그림값이 뛸 수도 있다면서 줬냐? 아니, 그건... 인간아, 왜 그러고 사냐? 돈이 필요하면 네가 벌어서 써. 빌릴 생각 말고. 그리고 나 만나기 전에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님한테 드렸다며? 그거라도 받든가. 자존심도 없냐? 날 찾아오게? 그러자 전 남편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급하면 이러냐? 엄마한테 맡겼던 돈 달라고 했더니 없대. 없다니? 엄마가 다 썼대. 나도 몰랐어. 당연히 다 가지고 계신 줄 알았는데 투자했다가 날리고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못 받은 돈도 있다고 했고 생활비로도 썼다고 하시는데 단들 어쩌냐? 그러면서 결혼하면 준다고 하셨던 거야? 돈이 있지도 않았으면서? 몰랐지. 불려준다고 해서 믿고 드렸던 건데 나 이제 어쩌냐. 정말 돈 필요해. 그 말을 듣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제가 뭔가 더 해줄 게 없어 그냥 가려는데 전 남편은 끝까지 어떻게 안 되겠냐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야, 경찰 부르기 전에 이거 놔. 그리고 돈 빌려달라고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그때 진짜 경찰 불러서 너 신고할 거야. 스토킹 범죄 알지? 돈 한 푼 없다면서 벌금까지 내고 싶지 않으면 빨리 꺼져라. 그랬더니 전 남편은 제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정말 알 수 없지 않나요? 평생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전 남편은 다시 사업한다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아니 그렇게 여기저기 투자금 받아 사적으로 쓰지만 않았어도 돈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우진 않았을 텐데. 한편으로는 빨리 이혼한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암튼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 본인이 수습해야죠. 그날 이후 전 남편이 한 번 더 저를 찾아오긴 했으나 그때 저는 가족들과 있었고 멀리서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다시 보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혼한 후 저는 마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신경 쓸 시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치고 다니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라 온전히 제 인생에 집중하며 지내고 있어요. 동생에게는 미안해서 뒤늦게 결혼 선물을 다시 해주었는데요. 전 남편이 보내준 그림은 어쩌냐고 하니 그 대답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뭐? 언니한테 이혼 얘기 듣고 일주일 지났었나? 찾아왔었어. 찾아와서 뭐래? 언니도 자기 집에 가서 마음대로 물건 가져갔다고 하면서 자기도 그래야겠다고 그림 돌려달라고 하던데? 어이가 없네. 전 남편은 마음에도 없는 이혼하는 것도 억울하다면서
이렇게 된 이상 자기도 저랑 똑같이 해야겠다며 제 동생네 집에 가서 자기가 선물해준 그 그림을 돌려달라고 했다네요. 이 얘긴 이날 처음 들었는데 아주 끝까지 정말 찌질한 모습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소식은 간간히 들렸습니다. 잘 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서로 아는 지인이 많다 보니 소식을 전혀 안 들을 수는 없었는데 들리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평소 잘하고 살았다면 그렇게 힘들 때 주변 사람 중에 도와준다는 사람 한 명이 없겠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었으니 나가서는 더 했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과 반대로 저는 요즘 인생의 행복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혼 직후 저도 힘들긴 했지만 저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제 일터가 있고 또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도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이 참 많겠지만 당장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해본 것들을 하며 재미나게 인생을 한번 살아볼까 합니다. 인생은 정말 한 번뿐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시작해보세요. 이혼은 했지만 이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납니다. 뭐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럼 제 긴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